안녕하세요. 70이 간 넘은 연극 배우 정진각입니다. 저는 충청도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이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향은 뭐 누구나 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좀 어려운 농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 동네 사람 모두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뭐 그때만 해도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보리 농사, 밀 농사, 쌀 농사, 근근히 또 소작인 노릇도 하고, 또 나중에는 모아서 돈도 마련해서 돈도 사고, 뭐 이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 때는 이제 중학교도 이제 시험을 봤어요. 공시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했다가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소령 강제구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내가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해가지고 사관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관학교를 봤는데 그때는 그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연좌제에 그 6.25 때 부역한 그 우리 저 형님이 계셨었어요. 그걸 몰랐다가 이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밝혀졌죠. 그래서 제가 입교를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떨어지고 1년 재수를 해서 그럼 이번에는 성적이 좋으면 붙여주겠지 하고 공군사관학교를 또 봤습니다. 거기서 또 그걸로 이렇게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다가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소풍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할 때가 제가 뭐 상도 받고 1등 상도 받고 뭐 그러니까 너 여기에 소질 있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지가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지금 예술대학, 서울예술대학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엔 드라마센터 서울연극학교라고 이 총국대학 과정인데 거기를 들어가 봐라. 그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뭐 좀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거기는 극장이 드라마센터 극장이 있잖아요. 극장에서 이제 그 극단이 있었으니까 극단이 공연하는 연극을 보고 이건 뭐 신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니어왕도 보고 초분, 태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요. 뭐 그 배우도 하고 학생이니까 연출도 해보고 또 조명도 하고 막 어려운 일 다 했죠. 뭐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극단으로 들어가서 극단에서 맨 처음 작품이 입봉이죠. 그러니까 신춘문예라고 그때는 신춘문예가 등용문이었습니다. 그 리듬의 극단에서 정식적으로 입봉한 연극이 마이태제라고. 예술대학 총장님이 연출하시고 그 유치진 선생님이 부친이시죠. 유치진 선생님이 쓰시고 그때 처음으로 입봉했습니다. 마이태자의 친구로. 84년도에 창단하게 됐습니다. 극단에 있을 때 기획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기획 분야를 내가 좀 이 극단에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극단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인공을 누가 하느냐 창단 공연에
이제 야, 누가 가까운데 투표를 시작해. 투표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배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아프리카라는 작품은 우리가 그 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때 이제 그 중동 붐이 있을 때 우리 배관공이 아시죠? 배관공이 이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3개월 이내에 떠나야 되는데 그 3개월을 넘겼어요. 근데 그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리비아에서 3개월이 넘으면 비자가 무효다. 이래가지고 가서 쫓겨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쫓겨오다가 트리폴리 공항에서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거긴 더운 지방이니까 막 흑인들이 저기 뭐 총을 이렇게 탁 밀고 이제 검열을 하잖아요. 저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진한 그 대관공이기 때문에 그 뭐 겁이 나니까 거기 들어가다가 도망갔어요. 이게 막 산속을 막 3일 동안을 헤매고 뭐 동물들 뭐 잡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배고프니까 나오다가 걸려서 잡혀왔는데 그때 마치 여권도 잊어버렸는데 그 여권을 그 일본 사람이 주었어요. 그 일본 사람이 주어가지고 공항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네 여권이냐 그러니까 제 거라고. 그 3일 동안 막 헤매고 있던 그때 이제 그 고생한 건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의 그 검역소에서 가라 6호 집에 가라 6호 됐다 그랬는데 이 배관공이 6호 6호는 그 저기 윤정이가 잡혀갔다는 데 아니냐고 유고슬로바키아를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게 도망간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산속을 3일 동안 헤맨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잡혀서 이제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배경으로 쓴 그 희곡인데 거기서 제가 지씨 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재밌던 거는 그 산속에서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막 공포가 오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딱 재보니까 4분 가까이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 동안 웃으면서 관객이 구경하다가 재밌어서 웃다가 슬퍼지다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분 동안 막 웃으니까. 그 공포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에딘버러 그 축제에 초청이 됐는데요. 뭐 정말 우리로서는 최초로 공식 초청 작품이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셰익스피어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국 사람들은 교과서처럼 다 외우고 있거든요. 어린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알지 내용을. 저놈들이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우리 거를 푸느냐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오태석 선생이 우리 그 뭐 신라와 가야에 그걸 빗대 가지고 각색을 해 가지고 우리식으로 갔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제 그 표현이 다르죠. 그 또 우리 몸짓과 우리 소리와 해서 공연을 하는데 이 영국 관객들이 하나도 안 놓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어하고. 저놈은 재미있게 표현하는구나. 우리는 해학과 풍자가 많잖아요. 우리 춤에도 있고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끝나고 7번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점잖아서 좀처럼 기립박수를 안 한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7번을
받았어요. 기립박수를. 근데 그때 내가 해온 연극이 세계적으로도 통하는구나. 우리말로 한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연극이 틀리진 않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극도 공통 언어가 될 수 있구나. 물론 그 자막을 간단간단 달았지만 연극은 내용을 알고 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모르고 보는 것보다 알고서 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기 그 배우에 따라서 내가 감동을 느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글쎄, 그거 연극의 매력은 아직까지 나도 이렇다 하게 결론을 내린 건 없고요. 그냥 나는 허구 속에 사는 것이 재밌어요. 그 관객도 물론 그 극장에 들어올 때 현실을 닫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허구의 세계를 보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나도 또 허구 속에서 무대에 놀잖아요. 이게 서로 허구를 가지고 노는데 이 허구가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능인 모욕 칠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많은 거를 주제로 해서 올리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연극을 한 보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력이 일반 영화나 연극하고 조금 다른 것이 내가 얘기하는 반응을 금방 그 관객의 그 열기라든가 눈초리에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내 말을 공감하는구나. 요때 그의 그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묘합니다. 그 스릴이. 그거를 누리려면 상당한 연습과 분석이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또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그게 통하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내가 연기를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느냐? 저는 우리 소리와 우리 말과 우리 춤, 몸짓, 동작에서 이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게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판소리에 안일이조라든가 거기에 우리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영국 얘기를 예를 들면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영국 배우,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나라에서 서라는 무슨 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기를 받았는데 그걸 왜 받았느냐? 영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 영어를 어떻게 그분이 구사했느냐? 에피소드가 그분이 혀가 조금 짧대요. 그게 이제 영어를 발음할 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보다 예를 들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렇게 또백또 이렇게 짧으니까 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객석에서 듣게 보니까 상당히 영어가 품위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분이다 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저도 가만히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번역극 같은 경우에 문어체를 그대로 올려가지고는 그런 울림을 못 주겠구나. 근데 오 선생님하고 그걸 각색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우리 말에는 3, 4조, 4, 4조 이런 운율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말의 운율을 살리다 보면 우리말도 아름답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판소리의 안일에 춘향전 잠깐 예를 들면 박석곡에 얼른 넘어 춘향의 집에 당도하니 후원에서 비는 소리가 들리는디.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게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렇게
대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구어체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설명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난 너를 사랑해.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이게 그 뭐 다 생략돼 있어도 돼. 우리는 그게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략과 비약과 리듬감, 또 그 부족한 거는 춤, 몸짓, 또는 소리, 그 음악 이쪽으로 보완돼서 내 나름대로의 그 연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게 나의 연기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그 저희들은 이제 하루 속에 봄과 여름 뭐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듯이 그 저희들은 이제 그 현실에 돌아올 때 허구 속에 살다가 현실에 돌아올 때가 겨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연습장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실이잖아요. 그 나오면 또 현실이 부딪히고 안에서는 그 허구에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공동적으로 그 작품에 몰두해야 되니까 그 속에 내가 현실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면은 뭐 슬픈 일 있을 때 막 한쪽에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잖아. 저는 왜 그러지? 저 사람 뭐 누구 죽었나? 누구 슬픈 일 있나 보다. 연습이 안 돼요. 그 연습에 딱들 다 버리고 들어야 돼. 그때는 봄날이. 왜? 한국 몰두하고 재미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때는 봄날이지만 딱 끝나고 연습장에 나오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겨울이야. 그때부터는. 술 한잔 먹고 싶네. 돈도 없고. 집에 또 현실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걱정. 이게 겨울이지. 정신적인 겨울. 그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고. 연극이라는 거는 자체 그 허구의 세계잖아요. 연습장에 들어올 때도 딱 들어오고 나서는 허구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실인데 그 안에서는 그 현실을 잊고 그 작품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몰두하는 시간만은 딴 생각 안 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때는 뭐 즐겁지요. 그러니까 그게 봄날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말이 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생의 봄날이라는 게 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안 온 것 같다. 내 인생의 봄날이 온다는 것은 내가 편해질 때인데 그 편해질 때가 언제냐? 내 모든 것을 버릴 때인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집념이 있고 그거를 조금 떠났을 때 그때 봄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후회도 안 하지만 또 앞으로 올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죽음을 길겁게 받아들일 때 내가 상당히 즐겁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게 봄날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